박병 대통령이 이제는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됐지만 김어준 일당들이 스피커를 장악하고 있어서 계속 민주당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었잖아. 김어준 일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어준 일당들이 끊임없이 보세요. 정성호 장관, 여러분 윤호중 장관, 안규백 장관, 얘네들이 공격하는 장관들 누굽니까? 다 권력기관과 연관이 있는 장관들이에요. 검찰을 쥐고 있는 정성호 장관, 경찰을 쥐고 있는 윤호중 장관, 그리고 군을 쥐고 있는 안규백 장관, 권력의 핵심부만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특히 정성호 장관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죠, 얘네들이. 정성호 장관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잠깐 검찰에서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죠. 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하니까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 여사의 옷값을 치른 관봉권이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다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다. 자,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7월 달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당시 경찰은 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관봉권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 이거 좀 놀라운 사실이 확인이 됐죠. 이 뉴스를 저도 또 보수 세력들이 흠집내기 위해서 문재인을 공격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찰에서 확인된 게 무혐의 처분이 나서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관봉권이 옷값을 관봉권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영부인이 관봉권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영부인이? 그래서 관봉권으로 옷값을 치른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것까지 이제 범죄가 되진 않는데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였다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관봉권으로 옷값을 치렀다라면 이 관봉권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관봉권을 사용한 점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범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겁니다. 관봉권으로 옷값을 치렀다라면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관봉권의 출처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자, 계좌 압수수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계좌 압수수색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계좌는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관봉권으로 결제한 게 맞으면 이게 범죄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 되는데 그 관봉권의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게 경찰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계좌 압수수색조차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덮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자, 공교롭게 그런데 7월에 이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를 요구를 했으니까 이건 법무부 장관과 많이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일선 검사가 한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를 명했으면 이거는 검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뭐 직접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겠죠? 정성호 장관이. 근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재수사를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공교롭게 이 관봉권 사건, 옷값 특활비 사건을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경찰에서 덮으려고 했던 걸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가 정성호 의원이 장관으로 있을 때 재수사를 지시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친문들 입장에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정성호를 그렇게 공격한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대충 덮어주고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오히려 검찰에서 지금 검찰이 와 문재인을 치려고 민주당을 치려고 재수사를 단독으로 지금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요? 안 그렇잖아. 지금 검찰도 지금 납작 엎드려서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검찰청은 해체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재인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를 했다? 자, 그래서 정성호를 저렇게 문바들이 친 거 아닙니까?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전개되는 상황들이. 그런데 스피커를 쥐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김어준이 스피커를 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성호 하나 날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보여준 거잖아. 정성호 장관 힘들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퇴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게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김어준과 친문 스피커들, 털 묻은 스피커들이 앞장서가지고 정성호 장관을 계속해서 공격했고, 또 출처도 알 수 없고 누가 운영하는지도 알 수 없는 좀비 채널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정성호 장관 경질설, 정성호 장관 사퇴설을 계속 퍼뜨렸어요. 정성호를 끊임없이 흔들어댔어. 이렇게 정성호를 흔든 이유가 자, 김정숙에 대한 재수사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좀 그림이 맞춰지지 않아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자, 당권은 이재명에게 뺏겼지만, 그죠? 스피커권, 언론은 문바들이 장악을 하기 위해서 김어준이 이종원에게 지시를 해서 뉴탐사를 공격하도록, 혹은 하바리 유튜버들을 공격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문 전 대통령 11월 중순 유튜브 시작 첫 방송에 김금희 작가. 마음이 급하죠, 얘네들. 여러분,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던 사람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11월 중순부터 평산 책방에서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겠다. 여기 이제 탁현민이가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제가 진행하는 역할이고 문 전 대통령은 책을 소개하는 역할. 서울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분이 있고 평산 책방 현지에서 촬영분이 있어 그 두 개를 섞어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탁현민이 진행을 하고 문재인이 출연을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죠, 지금? 문바들이. 조국 도련님은 맛이 갔고, 정청래 머슴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자, 문재인이 지금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올해 연말 연초에 뭐 큰일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문바들이 상당히 몸이 달았네. 이제 문재인까지 전면에 내세우는 거 보면
예, 지금 마음이 급해도 크게 급한 것 같아요. 이제 정청래만 날아가고 나면 사실 문바들이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서 힘을 쓸 수가 없죠. 예, 스피커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예, 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치 투쟁 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돼야 끝나는 겁니다. 문바들이 문바 패족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제 큰 싸움이 제가 볼 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까지 머리를 쳐들고 나타나는 거 보면은 이제 큰 싸움이 시작이 될 거다. 정청래를 두고 정청래가 과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친문이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 이러다가 같이 가는 겁니다. 김어준도 같이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